안녕하세요. 뻔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고려의 몰락과 조선의 건국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황의 여기부터 볼까요? 지금 먼저 사진이 떴는데 정도전, 용용이 나르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이죠. 자, 이 드라마들 공통으로 다루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알고 있나요? 네, 바로 고려 말 조선 초를 다루고 있죠. 자, 이 시기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동정벌과 위화도 해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먼저 꾸려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의 성장 배웠잖아요.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드디어 고려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순서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중국에서 원래 원나라가 있었잖아요. 몽골족이 지배하던 원나라가 드디어 사치하고 향락하고 부정부패하고 백성들 수탈이 심해서 한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나가게 되죠. 원을 북쪽으로 쫓아내게 된 한족이 바로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 태조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저기 보이는 철령 이북 땅 저거 원래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 그 뒤를 이은 우리 명나라 땅이야. 그거 우리 거니까 돌려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땅, 철령 이북 땅. 그 땅이 어디죠? 공민왕이 힘으로 겨우 얻어냈던, 회복했던 쌍송천관부 자리입니다. 그죠? 자, 이거 명나라가 되도 않는 말 한 거잖아. 무리한 요구죠. 원래 우리 땅인데 감히 명나라가 요구를 한다고? 이 명나라 나쁜 놈들, 오히려 저들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저기 비어있는 요동을 우리가 한번 정벌하자 라고 최영이 주장합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이성계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성계는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드는데 네 가지 이유로 이 요동 정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불가론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대결 구도, 최영과 이성계 의견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최영이 힘이 더 끝발이 더 있었기 때문에 강행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영은 이성계를 좀 믿었나 봐요. 그래서 군사권을 이성계에게 주고 이성계 네가 가 요동 정벌해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이성계는 그 명령을 끝내 거부하고 말죠. 바로 저기 눈에 보이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군대를 돌렸다라고 해서 회군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에서요? 위화도에서.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돌아와서는 이 최영 장군과 우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성계와 그리고 그와 손잡은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들의 그런 세력이 세상이 되었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결탁 과정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성계와 정도전이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봤듯이 명나라가 무리한 요구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다고요? 철령 이북 지역을 내놔! 라고 요구합니다. 그 자리가 옛날 원나라 때로 따지면 쌍성총관부 자리였죠. 우리 땅인데 원나라가 억지로 뺏어간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이 힘으로 다시 찾아왔던 땅이죠. 여기에 대해서 최영은 분노했죠. 그죠? 오히려 저놈들 본때 보여주자 하고 요동정벌을 주장한 반면 이성계는 우리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정벌한다는 말이 안 돼요 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와 같이요. 자, 최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에게 군사권을 줘서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성계가 끝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죠. 바로 위화도 해군 1388년의 일이었고요. 최영과 우왕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성계는 뭘 장악했다? 군사 권력, 군사권 그리고 정치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성계에 든든하게 지원해줬던 세력이 바로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지배 세력이었던 검문세족으로부터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권력을 뺏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고려 지배층은 더 이상 검문세족이 아닌 거죠. 그를 끝내 비판해 왔었던 개혁 세력 신진사대부에게
이와 같이 권력이 넘어가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위화도 해군이었던 거죠. 하나가 더 있네요. 가전법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가전법은 뭘까? 가전법? 뭘죠? 1391년에 실시되었던 가전법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위화도 해군이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던 사건이라면 남아있는 중요한 권력,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게 했던 게 바로 이 가전법이었다는 거죠. 1번, 검문세족을 땅을 몰수한다. 2번, 이 땅을 관리들에게 나눠준다. 3번,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춘다. 되게 정상적인 법이잖아요. 자,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니까 검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농장을 몰수한단 말이 1번에 있네요. 자, 2번에 새롭게 등장한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수조권을 지급한다. 옛날 전시가랑 비슷하다, 그렇죠? 전시가가 붕괴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검문세족이 농장이라는 사적인 땅을 늘려나갔던 시기잖아요. 공적인 토지제도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때에 검문세족을 누르고 다시 공적인 토지제도를 확립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영향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검문세족의 권력을 뺏어오는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는 사건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검문세족은 약화되고 신진사대부의 기반은 강화되고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3번의 내용에 확인할 수 있겠죠. 민생 안정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려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순탄하게 고려가 망하게 가는구나 싶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이지만 이들 사이에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옹건개혁파 사대부와 급진개혁파 사대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거 한번 비교표 한번 해볼까요? 대표 인물은 이색이라든가 정몽주 같은 사람은 온건한 입장입니다. 반면에 아까 봤던 좀 더 도전적인 세력이 되겠죠. 정도전 같은 사람은 급진개혁파 사대부입니다. 조준이라는 사람도 가전법을 건의했던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조준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들은 급진개혁파 사대부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개혁 방향은 당연히 고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이게 온건파 사대부고요. 아니야, 세술은 세부대. 뿌리가 썩었을 거야. 뿌리째 바꿔야 돼. 이게 바로 조선을 건국하자.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라고 했던 급진파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즉 이들은 결정적으로 가전법 실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었죠. 이와 같이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 이성계라고 하는 든든한 급진파의 든든한 뒷배였던 이 신흥무인 세력의 선두주자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말 타다가 떨어졌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 아니면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수 없어. 그랬던 온건파 사대부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공세를 가합니다. 자, 이러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정도전을 탄핵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도전이 이때 유배를 가는 상황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이성계가 복귀를 하게 되죠. 이성계 복귀는 이 급진파 사대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되겠죠. 자,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는 이성계 그 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하러 갔는 상황에서 결국 이방은에 의해서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주교 다리에서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만년 누리고자. 이 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는 이방은이 정몽주와 마지막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던 하여가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들 고려고요. 저런들 조선입니다.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우리 함께하자라는 주장이었죠. 이에 대한 정몽주의 답가가 있는데요. 정몽주의 답가는 뭐 어땠을까요? 유명합니다. 그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100번 죽어서 백골 뼈다귀가 되던 한이 있더라도 임, 즉 고려와 왕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을 거야. 자, 이 이방원의 권유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한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로 이방원이 선주교 다리에서 정몽주를 죽였다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도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 이 핏자국이 아직 남아있다는 전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 이후에는 온건파 사대부가 무너지고 급진개혁파 사대부가 공세를 강화했죠. 결국 온건파 사대부가 무너집니다. 조선이 새롭게 건국되었으니 그게 바로 1392년의 일이었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918년부터 1392년이니까 대략 몇 년이죠? 918년부터 한 490년 가까이 됐다, 그죠? 자,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려가 드디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으로 이어지네요. 자, 이제 오늘 배운 사건 주요 용어 키워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 한번 해봅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